마치고 일주일간의 휴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어, 그리고 저희가 6월 8일부터 제5기 바코디 강사 자격증 과정을 시작하는데요. 4주간 매주 토요일 4주간 이렇게 강사 자격증을 진행하고 있고요. 관심이 있으신 모든 분들이 이 강사 과정에 참여를 하셔서 강의를 들으시면 웬만한 전문가 못지않은 그런 눈과 감각을 가지게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다음 그런 체형을 알고 분석하는 실력만 기를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협회 차원에서 다양한 자격증 같은 것들을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자격증들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다양하게 활용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일정 같은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희 마스터 세 명이 아주 열심히 그동안 10년 넘게 쌓여있던 노하우들을 집약시켜서 만든 그런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강의 시작 전에 또 한 가지 전해드릴 말씀이 있는데, 저희 어플 출시된 거 다들 잘 쓰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어플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 업데이트 할 때에는 당연히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면 좋겠죠. 이번에도 좀, 대규모 업데이트가 좀 예정되어 있고, 좀 더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매일 밤늦게까지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좀 더 좋은 어플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의견이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내야 할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하셔도 되고요. 아주 편안하게 그냥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셔도 되고, 또는 어플에 들어가 보시면 마이 페이지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1대1 서비스 문의라는 게 있어요. 이 항목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다양한 본인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본인 의견을 많이 이렇게 좀 내어주시면, 의견들을 많이 내어주시면, 저희가 그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좀 더 나은, 개선된 그런 어플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플을 사용하시다가 불편하신 것들은 마이 페이지 들어가시고 1대1 서비스 문의에다가 그런 의견들을 많이 많이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호전 반응 몇 가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희 입는 바른 자세를 읽고 나면 이 호전 반응, 명현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 호전 반응 때문에 좀 고생하시는 또는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셔서 대표적인 호전 반응 몇 가지,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전 반응, 명현 반응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장기간에 걸쳐 나빠진 건강이 호전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 반응을 명현 반응, 호전 반응이라고 해요. 근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는 징후로 이 반응이 강할수록 치료 효과가 높아진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명현 반응, 호전 반응이 매우 심하게 나오시는 분들은 그만큼 내 몸이 많이 틀어져 있었구나. 그리고 그 틀어져 있던 몸이 바로 되면서 이렇게 격한, 많은, 심한 이런 호전 반응이 나오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호전 반응 중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이 호전 반응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부종이에요. 갑자기 손발이 붓는다, 얼굴이 붓는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종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먼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종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조직의 수분이 과도하게 축적되면서 생기는 부종과 조직 내에 림프액이 많이 축적되어서 붓는 림프 부종, 이 두 가지 부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분이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의 이 부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부종들은 조금 쉽게 이해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제일 좀 큰 것들은 과도한 나트륨 섭취예요. 이런 물부종이라고 하죠. 이 물부종이 가장 많이 생기게 되는 이유는 과도한 나트륨 섭취입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소금을 섭취를 많이 하면 몸이 붓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소금을 정상적인 내 몸의 상태를 정상적인 오이라고 한번 비유를 해보자라고 하면 이 오이에 소금을 막 첨가를 하면 이 오이가 어떻게 돼요? 제일 오른쪽의 사진에서처럼 오이지가 되죠. 수분이 쭉 빠져나가면서 오이가 완전 쪼그라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 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오이가 아니라 이 사람 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사람 몸에 장기도 있고 피부도 있고 근육도 있고 다양한 조직들이 있죠. 이 몸에 소금이 막 많이 투입이 된다라고 하면 사람 몸에 있는 이 장기나 이런 구조물들도 오이지처럼 쪼그라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이지처럼 쪼그라들게 되면 뭐 근육세포든 뭐 뇌세포든 또는 뭐 신경세포든 다양한 이런 세포들이 오이지처럼 쪼그라들게 되면서 그런 거야. 죽게 돼요. 많이 쪼그라들게 되면 세포가 죽게 되겠죠. 어,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금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오이지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물을 요구하게 되고 더 어, 많은 물을 근데 왜 그래? 축적하고 저장하려는 그런 성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왼쪽처럼 정상적인 이런 상태, 피부의 상태에서 야식으로 아주 짠 음식들을 먹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몸에 있는 더 국소적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 오이지처럼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세포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물을 축적하려고 해요. 물을 내보내지 않고 축적하려고 하게 되면서 내 몸이 붓게 되는 겁니다.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현상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특히나 붓는 것들 중에서도 이런 물 부종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낮과 밤과 아침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특히 밤에 저녁에 하지가 많이 붓는다. 하체 쪽이 많이 붓는다라는 물 부종의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 누워 있게 되면 우리가 혈류 순환이 가장 활발한 부위가 이 얼굴 쪽이에요. 얼굴 쪽은 상처가 생겨도, 입술에 상처가 생겨도 굉장히 빨리 치유가 되죠. 혈류순환이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워서 잠을 자게 되면 혈류순환이 가장 활발한 부위가 붓게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참 누워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얼굴이 많이 부어 오르게 됩니다. 물 부종의 특징이에요. 서 있을 때는 하체 쪽에서 많이 붓게 되고요. 그래서 오래 서 있는 직업이 있으신 분들은 오래 서 있다가 저녁쯤 되면 하체가 엄청 많이 붓게 되는 거예요. 신발도 잘 안 벗겨지게 되고. 그런 중력의 영향 때문이겠죠. 물 부종의 특징은 중력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는 하체가 많이 붓고요. 자고 일어난 아침에는 얼굴이 많이 붓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 부종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부종의 특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식단에 대한 어떤 조치를 좀 관리를 해보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겠죠. 물론 저희 그 입는 바른 자세를 너무 타이트하게 입고 계시다라고 하면 이런 부종들이 조금 더 심해질 수도 있겠죠. 물 부종이 너무 심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바른 자세를 조금 더 낙낙하게 충분히 적응하는 기간까지는 호전 반응이 끝날 때까지는 조금 더 낙낙하게 입으시다가 조금씩 더 압박을 가해 가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고 그다음 식단 너무 짠 음식을 먹는 물 부종을 훨씬 더 심하게 만드는 이런 식단 같은 것들을 조금씩 조절을 해주시면 이런 물 부종이 훨씬 더 덜해지게 될 거예요.
그다음 우리 이런 물부종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 게 비단 식단뿐만이 아니라 혈액순환에 자체에 뭔가 장애가 있다라고 했을 때도 이런 부종이 굉장히 심해지게 되겠죠. 심해지게 되겠죠. 특히 이런 혈액순환의 장애를 만드는 가장 체형적으로 봤을 때 큰 원인이 되는 거는 이 종아리 근육이에요. 종아리 근육. 그래서 몸신에서도 뭐 몸신이나 다양한 매체에서도 나왔지만 이 종아리 근육의 별명이 제2의 심장입니다. 하체로 내려갔던 피를 다시 이렇게 펌핑지를 통해서 심장으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하지 근육, 특히 종아리 근육의 역할이에요. 이 종아리 근육이 심장을 도와서 혈액순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종아리 근육이 고장이 나면, 이 종아리 근육이 뻣뻣해지고 딱딱해지게 되면 제2의 심장의 역할을 잘 못 해내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종아리 근육이 체형상으로 고장이 날 수 있을까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제일 왼쪽에 있는 저 해부학 사진이 서 있을 때 종아리 근육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그런 사진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보이는 저 남자분, 파란색 티셔츠를 쫄티를 입고 계신 저 남자분이 아주 이상적으로 서 있는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상적으로 서 있는 자세, 바르게 서 있는 자세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신체 좌우 그리고 앞뒤에 있는 근육들을 아주 골고루 잘 써서 서 있는 자세가 돼요. 하지만 그 바로 오른쪽에 있는 체형 검사복을 입고 계신 남자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여성분의 사진을 한번 보게 되면 체중심이 굉장히 앞쪽으로 많이 쏠려 있게 되죠. 체중심이 앞쪽으로 많이 쏠려 있게 되면 신체의 뒤쪽에 있는 근육들, 목 뒤라든지 등 뒤, 그다음 허리 뒤쪽, 그다음 종아리 근육이 굉장히 과활성하게 돼요. 비정상적으로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정강이 앞쪽, 허벅지 앞쪽, 복부 앞쪽에 있는 근육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게 돼요. 당연한 원리겠죠. 막대가 이렇게 서 있을 때 막대가 앞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된다라고 하면 뒤쪽에 있는 애들이 훨씬 더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체중심이 많이 앞쪽으로 가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종아리 근육의 부하가 쓸데없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커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아리 근육이 엄청 과긴장하게 되면서 딱딱해지게 되고 뻐근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제2의 심장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고 제2의 심장으로서의 기능 상실하게 되면 당연하게도 하지의 뭐 전반적인 혈류순환이 안 좋아지고 특히 하지 쪽의 혈류순환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하지 부종에 많은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아까 처음 식단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종에 있어서 특히 하지 부종이 심하신 분들은 식단 외에도 종아리 근육을 굉장히 잘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조금 더 근본적으로 갔을 때는 자신의 서 있는 자세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외에도 우리가 부종을 심하게 만드는 게 이런 물과 관련된 또는 혈액순환과 관련된 부종 외에도 림프의 순환과 관련된 부종도 있어요. 림프액이 원활하게 돌지 못하면서 생기는 부종을 우리가 림프 부종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림프 부종의 특징은 뭐냐면 부종이 있는 부위를 꾹 눌렀다가 뗐을 때 이 눌러진 자국이 한참 동안 회복이 안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림프 부종의 특징입니다. 어, 한번 지금 부종이 있으신 분들도 확인을 해 보셔도 좋아요. 꾹 눌렀다가 딱 뗐을 때 정상적인 피부 상태 또는 일반적인 물에 의한 수분에 의한 또는 혈액순환에 의한 부종이다라고 하면 눌렀다가 떼도 금방 회복이 되어야 되겠죠. 피부의 모양이. 하지만 림프 부종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금방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림프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디에 상처가 나서 그 상처 부위를 한번 잘 유심히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한번 보시면 피만 나오는 게 아니라 피 외에도 뭔가 끈적한 약간 반투명한 이런 액체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 액체가 바로 림프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림프액들은 뭘 하는 거냐면 신체에 상처가 있는 부위를 낫게 하는 어떻게 보면 신체 내에서 나오는 연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끈적끈적한 반투명 천연 연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연고들이 피가 순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림프액들은 림프관이라는 그 관을 통해서 마치 피가 혈관을 통해서 온몸을 순환하듯이 이 림프들은 림프관을 통해서 온몸을 순환하게 돼요. 그리고 이 림프관들이 순환하면서 어떻게 보면 터미널처럼 이 림프액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를 우리가 림프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림프절이 있는 장소는 대부분 뭐 우리 이 목 부위라든지 또는 애과부라든지 또는 흉선 쪽이라든지 또는 복부와 서해부 라인 이런 부위 쪽으로 신체 이런 근위부 쪽으로 좀 이 림프절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지금 보시면 왼쪽 상단에 보시면 겨드랑이 부위에 림프절, 완두콩 모양 정도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 림프절, 애가 림프절이라고 해서 가장 큰 림프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서해부 쪽에 우리 사타구니 라인 쪽에도 서해 림프절이라는 림프절이 존재하고요. 근데 복부 쪽에서도 복부 심부에 보면 그 복부 림프절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림프절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애가 림프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라운드 숄더가 있다라고 하면 이 림프가 많이 모여 있는 부위를 스스로 굉장히 많이 압박하게 되겠죠. 이런 압박하게 되면 림프의 순환이 원활할 수가 없겠죠. 애가 림프절이 많이 압박이 되면 손에 대해서 우리가 림프 부종이 많이 생기실 수가 있겠죠. 손과 관련된 부종요. 그다음 서해부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자세, 과전만 자세 같은 걸 하게 되면 서해부 라인은 과도하게 스스로 압박하는 자세가 돼요. 서해부 쪽에 있는 서해 림프절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고 특히 하지의 림프 부종이 굉장히 심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골반을 전방으로 내밀고 있는 자세를 하고 있다든지 또는 우리 골반을 전방으로 내밀고 복부 근육이 많이 약해져 있게 되면 위장하수의 현상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위장하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복부 쪽에 보이는 오른쪽에 보이는 저 복부 림프 절들을 에 대해서 과도한 불필요한 압박을 가하게 되고 복부 림프절에 불필요한 압박력이 가해지게 되면 상지 또는 하지로 가는 이런 림프 순환이 굉장히 다 안 좋아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체형에 따라서 본인의 체형이 골반을 앞으로 내밀고 있는 자세인지 또는 과전만 자세인지 또는 라운드 숄더 자세인지에 따라서 다양한 신체 근위부 쪽에 있는 림프절의 압박을 불필요한 압박을 제공할 수 있고 그런 불필요한 압박은 림프 부종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라고 하면 부종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수분에 의한 부종이 있고 이 수분에 의한 부종은 식단을 좀 관리를 하신다든지 또는 종아리 근육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나은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림프액에 의해서 우리가 부종이 또 발생할 수 있다, 림프 부종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겨드랑이나 서해부 또는 복부에 대한 압박을 좀 잘 조절하는 게 필요하고 특히 겨드랑이 서해부 복부에 대한 압박은 우리 입는 바른 자세의 그 압박력을 좀 조절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내가 내 스스로 라운드 숄더 자세, 다양한 자세들로 인해서 내 서해부나 림프절들을 압박하거나 있지 않은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 외에도 다양한 우리 호전 반응 중에 하나가, 안 아프던 곳이 아프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 우리 왼쪽에 있는 분과 오른쪽에 있는 분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왼쪽에 있는 분이 훨씬 더 통증이 많을 확률이 많겠죠. 다양한 통증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런 부분을 오른쪽의 상태로 우리가 교정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왼쪽에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딱 교정을 했을 때 통증이 말끔하게 사라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또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은 이렇게 교정됨으로 해서 생기는 통증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힘이 하루아침에 뿅 하고 길러지진 않죠. 물론 저희 입는 바른 자세가 이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리긴 하지만 우리 입는 바른 자세는 고정형, 플라스틱 통처럼 완전히 고정해버리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본인 스스로의 힘이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평생 왼쪽처럼 사시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오른쪽처럼 딱 바뀌었다라고 하면 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힘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절들도 새로운 위치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적응하기 위한 그 힘을, 에너지를 쓰게 되고 새로운 위치에 적응하기 위한 관절들에서도 다양한 통증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앞쪽에 보이시는 분도 왼쪽에서 가장 오른쪽으로 변화되기까지 1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1년의 시간. 만약에 이분이 1년에 걸쳐서 지금처럼 변화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천천히 변화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큰 통증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 입는 바른 자세는 그렇지 않죠. 저희 입는 바른 자세를 입으면 바로 오른쪽처럼 바로 만들어 버려요. 1년에 걸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왼쪽의 분을 오른쪽처럼 하루아침에 바로 이렇게 탁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이분한테는 1년이라는 그 적응하는 기간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빠른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다고 치면 그때 발생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호전 반응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변화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변화라도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다양한 호전 반응들이 당연하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다양한 갑작스러운 체형의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호전 반응이 너무 힘드신 분들은 오히려 약간 조금 욕심을 좀 줄여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자세가 조금 틀어지더라도 조금 뭐 스트랩 같은 걸 좀 느슨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들로 또는 입는 시간을 약간 조절하는 것들로 내가 효과는 조금 더 더디게 보더라도 호전 반응을 줄이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런 방법들로 호전 반응을 좀 줄여 주실 수도 있어요. 이 앉아있는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입는 바른 자세를 입었더니 앉아있을 때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등도 아파요. 특히 목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왼쪽의 자세로 적응되어져 있는 목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오른쪽처럼 딱 적응을 하려고 하니까 생기는 통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 오른쪽처럼 적응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그 통증들은 제일 앞서 호전 반응에 대해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시적인 반응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충분한 적응이 되신다라고 하면 저 반응도, 목의 불편함들도 당연히 좀 사라질 거예요. 뭐 허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에 있던 분이 오른쪽처럼 딱 변한다라고 했을 때 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힘이 들어가야 돼요. 그 힘을 씀으로 해서 생기는 피로도와 통증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 더 다양한 근골격 호전 반응들을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입는 바른 자세를 입게 되시면 왼쪽처럼 못 들어 올립니다. 왼쪽처럼 허리를 저렇게 굽혀서 나쁘게 사용하지 못해요. 오른쪽처럼 허리를 펴놓고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힘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다양한 통증들이 어느 정도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부종에 대한 호전 반응과 다양한 근골격계에 대한 호전 반응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설명이 좀 되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 호전 반응들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건 없고요. 다양하게 조절이 가능하시니까 호전 반응이 있다가 너무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도 좋지만 근처에 있는 총판사님들이나 사업자님들 또는 저희 마스터들한테 이런 다양한 호전 반응에 대해서 물어봐 주시면 그 호전 반응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바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는 대표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전 반응과 명현 반응, 이 신체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정은성 마스터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채팅으로도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동을 좀 남겨주시고요. 제가 그 깜짝으로 퀴즈를 한번 낼 테니까 채팅이 가능하신 분들 한번 답 달아주십시오. 자, 저희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의 궁극적인 목표, 예, 목표가 무엇일까요? 자, 단계별로 제가 4단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4단계를 채팅으로 한번 남겨주시면 우리 출첵이 잘 학습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재방송도 잘 청취를 하고 계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이 안 나오고 있네요. 답을 하고 하시면 좋은 일이 있을 건데 체형 교정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는 4단계를 목표로 있다. 전국민 바른 자세 캠페인, 그거는 저희 캠페인이고요.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의 4단계. 경상 이은정님. 맞습니다. 박수. 경상 이은정님. 이분 그냥 넘기면 안 되겠죠. 오늘 S132 제가 지사장님 통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연숙 남겨주셨는데요. 한연숙님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신 한연숙님 지역과 이 성함과 연락처 다시 한번 남겨주시면요. 두 분 경상 이은정님 그리고 한연숙님 두 분 S132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교정 단계라고 했고 두 번째는 그 자체가 이제 운동이 되는 단계. 그렇게 3일, 3주, 3개월 하시게 되면 이제 이게 습관이 되는 단계가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가 추구하는 가장 큰 목표는 자유의 단계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두 분은 상을 받아 마땅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스쿼트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자리에 일어나셔가지고 스쿼트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실 줄 알았죠? 절대 안 하지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한현숙님 검단점 좋습니다. 한현숙 검단점 두 분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우리가 스쿼트 82개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은 격일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33 스쿼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22개를 우리가 했죠. 지난 시간에. 오늘은 23개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개씩 4세트를 하고 마지막에 3개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10개 하고 잠깐 휴식을 하도록 할게요. 자, 준비. 3단계로 나눠서 내려가고 3단계로 나눠서 올라가는 게 33 스쿼트입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첫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오고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두 번째 내려가고 하나, 둘, 셋,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자, 세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멈추고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오케이. 네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오고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내려갑니다. 코어에 힘. 하나, 둘, 셋, 올라오시고 하나, 둘, 셋, 오케이. 다섯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오고 하나, 둘, 셋, 여섯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오시고, 하나, 둘, 셋. 일곱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코에 힘. 올라오고, 하나, 둘, 셋. 여덟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호흡으로 버티고, 뒤꿈치로 밀어 올리기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여덟 번째 내려갈게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올라오고, 하나, 둘, 셋. 아홉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코에 멈추고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열 번째 내려갑니다. 이거 하고 싶게요. 하나, 둘, 셋. 멈추고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오케이. 10초 휴식. 자, 10초간 휴식하겠습니다. 자, 숨 고르기 하시고 호흡 조절. 허벅지 조금 풀어주시고 털어주십시오. 자, 다시 준비. 절반 왔습니다. 준비하시고. 자, 내려가겠습니다. 다시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버티고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자, 두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멈추고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세 번째 내려갑니다. 10개만 집중. 둘, 셋. 올라오시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오고.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멈추고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이제부터 2초씩 버팁니다. 내려가서. 내려가고 하나, 둘, 셋. 버티고, 버티고, 버티고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일곱 번째. 하나, 둘, 셋. 버티고, 버티고, 버티세요.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여덟 번째 내려갈게요. 하나, 둘, 셋. 버티고, 버티고, 버팁니다.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아홉 번째 내려갑니다. 입지로죠? 둘, 셋. 3초 버팁니다. 하나, 둘, 버티고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열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버틸게요. 버티고, 버티세요. 버티세요.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휴식. 10초. 마지막 3개. 5초 버티는 걸로 갈 겁니다. 자, 허벅지 좀 털어주시고. 힘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힘든 게 맞고요. 여러분들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겁니다. 자, 3개 남았는데 5초 버팁니다. 준비! 숨 고르기 하시고 벌써 땀납니다. 자, 내려갈게요. 하나, 둘, 셋, 버팁니다. 버팁니다. 버티고, 버티세요. 버팁니다.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2개 남았습니다. 이제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버티고, 코에 힘, 버티고, 버티세요. 버팁니다. 뒤꿈치로 밀어 올리기. 하나, 둘, 셋, 마지막 한 개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코에 힘, 버티고, 버티세요. 버팁니다. 버팁니다. 지금 운동 버티고, 버티세요. 오케이, 올라옵니다. 뒤꿈치로 밀어 올리기. 하나, 둘, 셋, 오케이. 오늘도 23개 하신 여러분들 격려와 다축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땀이 나야 정상이고요. 숨 고르기 하겠습니다. 야, 이 단체로 하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보기 좋습니다. 자, 허벅지 털어주시고 숨 고르기 하시고 예, 호흡 조절 하겠습니다. 역시 땀이 나야 돼요, 그죠?
자, 어제 이제 경치 좋은 데서 했는데 오늘 날씨가 조금 아침에 흐린 관계로 오늘은 다른 지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코드 일정은 우리 마스터님께서 충분히 소개를 드렸고요. 일정 잘 체크하시고 필요하시면 일정표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하고 있는 후세에 남겨줄 수 있는 정신문화유산, 바로 그 개념이 바른 자세죠. 이 위대한 캠페인을 하고 계시는 우리 33 출첵 가족분들, 그래서 우리 더 슬리밍거스 여러분들 진심으로 존경하고 이 캠페인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자, 이제 앱은 여기 이제 QR을 여러분들 바로 스캔을 하셔도 되고요. 앱스토어나 구글 스토어에서 플레이 슬리밍고를 검색하시게 되면 이 로고가 나오게 될 겁니다. 다운 받으셔가지고요. 잘 활용해 주시고 앞으로 지금 또 리뉴얼이 될 건데 많은 기대와 또 여러분들의 따끔한 피드백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월 창업 설명회 일정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각 지역에 있는 일정과 시간과 장소 참조하셔가지고 꼭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암울한 미래, 그리고 우리의 일이 좀 불투명하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만의 일,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찾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슬리밍고가 답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슬리밍고의 비전 창업 그리고 창직 설명회에 꼭 오셔서 오프라인으로 또 미팅도 하고 궁금한 것도 해소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이제 쇼핑몰 얘기인데요. 쇼핑몰이 이번 달에 이제 배너가 지금 아직 제가 전달을 못 받아서 그냥 구두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지금 멤버십을 해서 쇼핑몰을 또 이제 이용을 하고 계실 건데, 지금 이제 미쉐린 타이어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프랑스의 미쉐린이라고 하는 타이어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우리에게는 미슐랭 가이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요식계에서는 이 올림픽과 같은 평점을 부여하는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모든 셰프는 미슐랭 스타 셰프가 되는 것이 아마 대부분의 셰프들의 또 하나의 꿈일 겁니다. 그 미쉐린 타이어가 우리 쇼핑몰에 입점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수입 타이어와 국내 제조회사, 한국 타이어든 또 금호 타이어든 이런 타이어들도 지금 다 입점이 될 겁니다. 그러면 타이어인데 내가 사서 어떻게, 그러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장착할 건데, 장착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역에 있는 협력업체들이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들 협력업체에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설치를 다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그냥 쇼핑몰로 타이어를 구매하셔도 저렴하겠지만, 물론 온라인이 오프라인보다 쌉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뭘 받습니까? 슬리밍고 포인트를 받아요. 그럼 그 포인트가 또 여러분들에게 선순환이 돼서 여러분들이 쇼핑몰에서 또 소비를 하시거나 또 얼마든지 그런 선순환의 소비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슬리밍고 몰의 컨셉이 뭐냐면 바른 소비 습관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슬리밍고는 모든 바른 습관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바른 자세 습관의 시작, 바른 소비 습관의 시작, 또 창업은 바른 창업 습관의 시작. 바로 이 모든 것이 습관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슬리밍고입니다. 그래서 타이어도 여러분 바꾸실 분들 계십니까? 빨리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슬리밍고 몰 포인트도 받으시고 또 저렴하게 좋은 타이어를 여러분들이 적재적소에 안전하게 교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습니까? 예, 타이어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들어올 것들이 아주 핫한 제품들이 많이 라인업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부터 여러분들의 의식주를 돕는 모든 것들이 우리 쇼핑몰에서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소비 습관을 만들어 드리고, 돈을 쓰는 것이 돈을 버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치로 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 명사 이제 특별 강의가 또 있죠. 우리 337책이 세계관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고, 너무나 공부에 진심이다 보니까 우리들이 삶을 바꾸는 인문고전의 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공부법으로 가장 핫한 이윤규 변호사를 특별히 모셨습니다. 지금 41만 유튜버인데 어제 보니까 42만 유튜버가 되셨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함께
인문 고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더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 같이 나누는 시간, 많은 분들에게 이 시간을 초대해 주시고 또 활용하시는 귀한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삼삼출첵 프로젝트 66일 미쳐라 2부 184일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자기경영 144번째로 이어나가고 있고요. 오늘 다산의 인력은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노노의 말씀이고요. 보이시는 분들 밑에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배울 수는 있어도 함께 도로 나아갈 수는 없고 함께 도에 나갈 수는 있어도 함께 설 수는 없으며 함께 설 수는 있어도 함께 권도를 행할 수는 없다. 우리가 보통 뭐 친구, 동료, 뭐 이런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과 어디서든 우리가 동등하게 설 수는 없다라는 거죠. 평등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가치이고 그 평등이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만은 모두가 평등을 누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개인차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아마 개인의 어떤 특장점, 뭐 특이성 이런 것들을 인정했던 것 같아요. 개인의 개성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친구와 사귀는 것은 또 하나의 세상과 만나는 일이다. 나 역시 다른 세상을 보여줘야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다. 다산의 메시지, 간통하는 메시지는 아주 심플하고 아주 일관적입니다.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나는 좋은 친구가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외부에서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부와 내면에서 문제를 찾는 것. 그것이 자아 성찰의 기본이고 그것이 공부의 기초요. 그것이 나의 성장의 밑거름이라는 겁니다. 이것부터 출발을 해야지 외부와 환경과 어떤 기타의 기술적인 것들, 즉 표면적인 것들에 휘둘려서는 우리는 결코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게 누군가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라면 우리들이 그런 사람, 내가 누군가에게 새로운 세상, 다른 세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배움과 자기 경영과 또 노력하는 그런 나의 여러 가지 애씀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나눴던 내용이 우리 자본주의 생존 전략과 관련이 있어서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통장에 1억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뭐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오늘 납부 마감일이죠. 저도 이제 종소세를 납부를 어제 마무리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습니다. 1억을 모으기까지 걸리는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한 달에 277만 원씩 저축을 하면 3년이 걸리고요. 한 달에 166만 원씩 저축을 하면 5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적게 한 달에 83만 원씩을 저축하면 10년이 걸려요. 그렇게 해야 1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1억을 벌기 위해서는 1,000만 원을 벌어봐야 됩니다.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100만 원을 벌어봐야 됩니다.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50만 원에서 10만 원을 벌어봐야 됩니다. 10만 원을 벌려고 하면 5만 원을 벌어봐야 되는 거죠. 결국 내가 경험한 가치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그 목표를 더 상향적으로 만들까? 결국 그것이 우리가 이제 추구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욕심이 없다. 나는 돈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할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말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를 말은 파동이죠. 파동은 현실로 보이지 않아요.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눈으로 보이면 입자가 돼요. 분자가 되고 원자가 된단 말이죠. 그때 말은 현실이 되기 위한 가장 전반적인 초기 단계예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단계입니다. 첫 단추가 중요한데 말부터 내가 돈이 필요 없다. 난 돈 안 벌어도 된다. 이런 거짓말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나락으로 끌고 내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과 같습니다. 주문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 중요합니다. 결국 지금 내가 277만 원을 저축하지 못하면 당신의 3년 후에는 결코 1억이 없다.
지금 166만 원을 저축하지 못하면 당신의 5년 후에는 결코 1억이 없다. 지금 83만 원을 저축하지 못하면 당신은 10년 후에도 1억이 없을 것이다. 혹시 3년 전에 내가 1억을 모으겠다라고 목표 세운 분 계십니까? 또는 5년 후, 5년 전, 또 10년 전에 이런 목표 세워 보셨습니까? 그렇게 목표는 세웠는데 지금 내 통장에 1억이 없다. 뭔가 문제일까요? 가파른 물가 상승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제반적인 시대적 상황의 변화, 그런 것들은 늘상 있어 왔어요. 그걸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18세기 초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그리고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까지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수많은 혁명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시대가 가장 힘들어 왔습니다. 그때가 가장 불경기였고 가장 힘든 시절이었고 가장 어려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였죠? 많은 분들이 아마 IMF라고 기억을 하실 텐데 안타깝게도 IMF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을 때가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병자호란을 겪고 그 시기가 가장 그 국민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가장 힘들었다라고 해요. 지금은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인데 우리들이 그 풍요로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감사함이 없고 이 시대에 대한 어떤 고마움이나 이 시대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과 비교하고 내 결핍만 항상 더 커 보이고 이런 내 시각과 마인드와 관점을 바꾸지 않는 한 영원히 그 사람은 불경기의 벽에 갇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고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서 우리들의 생각을 한 번 더 반추해보고 나는 오늘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돈이 없으면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것을 포기하며 살아야 되고 자존심을 늘 굽혀야 되고 시작을 하기도 전에 돈 걱정부터 해야 되는 거고 또 내 가족들도 그런 걱정을 시켜야 되는 거죠. 또 주변 사람을 만나는 일도 자꾸 피하게 되고 경조사 가는 일도 이제 되도록이면 하기 싫은 일이 되고 푸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까지 있다면 그런 가난은 대물림이 확정된다는 겁니다. 다소 뼈아프지만 이런 것들이 돈이 없을 때 우리들이 흔히 겪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죠. 결국 우리는 돈을 벌어야만 합니다.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기 위해서 돈은 기본값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까요? 그리고 돈을 벌기 전에 우리는 돈에 대한 인식을 무엇부터 바꿔야 될까요? 우리 각자가 이 생각을 좀 숙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돈에 쫓기고 돈에 결핍하고 또 돈과 친하지 못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늘 돈을 미워하고 돈을 악하다라고 평하고 돈 있는 사람들을 경멸하고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을 욕하고 키보드로 보이지 않는다고 돈 있는 사람들의 실패나 위기를 어떻게 보면 조롱하고 이런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들이 반드시 바꿔야 되는 에너지 전환의 필수 요건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물질입니다. 보이는 물질이 있고 보이지 않는 물질이 있어요. 물질을 에너지라고 얘기를 한다면 모든 물질은 현실로 드러난 현상입니다. 결국 이 현상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힘이라는 거죠. 생각의 태도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현재 현실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다산의 메시지를 생각해 봅시다. 내 현실에 내 친구들이 또는 나를 주변에 둘러싼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뭔가 부족하고 결핍하다면 내가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들이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지 말자라는 거죠. 우리들은 남에게서, 타인에게서, 외부에서 문제를 찾지 말고 내부에서, 나에게서 문제를 찾는 태도가 오늘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내 통장에 1억이 없다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앞으로 1억을 벌면 돼요. 앞으로 우리가 다시 변화하면 됩니다. 에너지, 그래서 전환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시간은요,
여러분들에게 에너지 전환의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출발은 말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바꾸는 것.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돈이 싫다, 돈 필요 없다, 나 돈 없어도 된다. 이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돈 없이 어떻게 물건을 사고 가치 교환을 합니까? 돈 없이 내가 어떻게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돈은 우리에게 많은 편익을 또 줍니다. 우리는 그런 걸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 그러나 내 말로 그런 것들이 올 수 있는 기회조차 잃어버린다면 너무나 안타깝고 또 너무나 비참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을 바꿔서 다시 한번 우리는 많은 돈을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그 돈을 관리하는 방법과 돈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부모님으로부터도 또 내가 영향을 받는 누군가에게서도 배우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삼삼 출첵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의식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전반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삶, 궁극적으로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가 건강의 자유라는 것을 선물한다면 우리 삼삼 출첵은 여러분들에게 삶의 자유를 선물하는 그런 성장의 시간, 변화의 시간이 되도록 저희도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토요일이죠. 내일도 즐거운 주말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불타는 금요일 5월 마지막 하루 남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2024년 5월 31일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오늘도 일상이 평범한 여러분들에게 기범하고 특별한 하루를 사는 그런 멋진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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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음. 네, 경상 이은정님하고, 예, 다시 한번, 예, 한연숙님 두 분께 S13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